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3월 장이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2월 장에는 저번 주 빼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 남겨두고 한 3주 동안은 되게 좀 장이 좋았어요. 장이 쉬웠고, 그쵸? 이지했고, 마지막 주 한 주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수급 분산이죠. 수급 분산과 그리고 우량주, 우리 같이 이제 그 테마주, 단타, 약간 성향이 저는 강한데, 우량주 애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수급을 뺏어가면서 테마주는 마지막 주가 좀 좋지 않았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에브리봇이었고, 갑자기 하한가가 나오더니 매일매일 급락하는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한 주는. 그래서 좀 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주가 흘러갔고, 근데 또 다행히 미장이 반도체 그리고 AI 이런 애들이 우리 그 3.1절 쉴 때 엄청나게 많이 올라졌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3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할 때는 테마주나 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AI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테마주 장세로 오는지 아니면 그대로 조금 더 우량주 장세가 지속될지 조금 지켜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월 달은 마감을 했고 우리 또 3월부터 다들 큰 수익 내셔야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우리 금요일 거를 정리해봐야겠죠. 2월 29일 국내 증시 요약입니다. 일단 수급 분산이 계속 지속됐어요. 목요일까지. 목요일이었죠. 그래서 지속되고 우량주 장세였습니다. 밸류업 여파로 금요일은 뭐 현대, 기아 이런 애들 그리고 저 PBR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뭐 엄청 오르지는 않았고 어느 정도 약간 강보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연휴 앞두고 테마주 약세장, 우리 항상 설 연휴, 뭐 추석 연휴, 그리고 이렇게 3.1절에서부터 연휴가 뭐 주말 전에 금요일도 그렇죠. 근데 이번엔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연휴 전에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날이 그런 장세였어요. 그러니까 막 좀 막 어수선하고 크게 막 재미있지가 않았죠. 주도 테마 딱히 없고. 그래서 연휴 앞두고 약세장이었다. 그리고 신규 테마의 강세, 그러니까 수급 분산이 되질 않으니까 단타 개미들이나 이제 또 뭐 이제 슈퍼 개미들 그런 사람들이 돈 쏠릴 때를 찾겠죠. 그게 이제 바로 신규 상장. 지수가 안 좋거나 수급이 분산될 때 신규 상장 테마에 돈이 쏠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나마 신규 상장 테마가 좀 강했습니다. 이쪽으로 거래 대금도 많이 터지고요. 그 테마주 중에서는요. 그래서 얘네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금요일 미장에 AI 및 반도체의 재상승이 이제 다시 뭐 이제 그 엔비디아, AMD 이런 애들이 재차 상승을 하면서 이제 내일도 살짝 기대가 돼요. 재상승을 해줬고 좀 많이 올랐어요. 뭐 엔비디아도 4% 이상 올랐고 AMD도 5% 이상. 그래서 내일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6만 달러를 돌파해서 뭐 목요일, 금요일에는 거의 뭐 9천만 원 가까이 갔었죠. 8,800만 원 그렇게 갔다가 지금은 살짝 고점에서 내려와서 횡보 중입니다. 한 8,600만 원.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뭐 딱히 어떤 테마가 강했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금요일 강세 테마는요. 일단 업스테이지, 그리고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제 리노스라는 업체가 내일부터 폴라리스 AI로 이제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랑 폴라리스 AI 이쪽을 왜 언급을 하냐면 얘네 둘이 이제 합쳐서 만든 그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메타가 조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스테이지랑 폴라리스 애들 그룹 이런 애들이 조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이죠. 그날 이제 좀 강하게 갭이 많이 떴었지만 거기서 그냥 지켜주면서 끝났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변동성 심하게 있다가 끝났고, 그리고 신규 상장 테마, 그리고 2차전지, 리튬 이런 애들도 강했죠. 저 PBR까지 자동차, 금융 다 괜찮았습니다. 약세 테마는 이제 그 초전 조체 이제 일정 앞두고 3월 4일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바이오 애들, 바이오가 최근에 그나마 우리 그 테마주 중에서는 가장 강했었죠. 뭐 알테오젠도 있었고, 그리고 뭐 EDGC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그 수요일 날은 한국 BNC 이런 애들 올라왔었는데 목요일은 약간 조정이 나오는 모습. 로봇 역시, 그리고 원격 진료, 교육 이런 애들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지만 교육 그 의대를 증원하는 그 교육 테마는 또 주말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좀 갭이 뜰 것 같고, 일단 목요일에는 좀 약했습니다. 전고체 전해액도 좀 약했고요. 보합은 반도체. 네, 반도체 애들도 내일 갭이 어느 정도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세계 증시는 일단 우리는 금요일 기준으로 봐야겠죠. 강했습니다. 우리는 쉬었지만 세계 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강했고요.
나스닥은 1.14% 상승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2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내일 또 뭐 반도체, AI 반도체 애들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7% 하락 마감, 코스닥이 0.05% 하락 마감을 하면서 약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고, 매매 일지는 제가 오늘 딱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뭐 양호했어요. 양호했고,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요. 또 제일 중요한, 한 주에 제일 중요한 이제 일요일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 일지는 제가 장중에 또 이렇게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바로 이제 뉴스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세계 증시 다 빨간불이었죠. 우리나라만 약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조금 9점도 아니고, 뭐 일본은 다시 신고가를 갖고 미장 역시도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박스권 이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코스피도 그렇고 이런 박스권을 넘는다면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단기간에 우리나라도 많이 올랐었고, 많이 올라서 박스권 상단까지 갔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번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보여드리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이런 박스권이에요. 여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쵸? 21선에서 약간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일본 증시를 보면 니케이 신고가죠. 어마어마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다시 신고가, S&P 500도 신고가. 우리나라만 어때요? 그쵸? 다 뭐 S&P 500, 나스닥 이런 애들 다 신고가인데 우리나라만 박스권에서 헤매고 있다.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3,000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심해도 그렇지 우리나라 고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쵸? 우리 이번에 끼케야 올라온 게 어디예요? 요만큼 올라왔어요. 요만큼. 그쵸? 그래서 올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뭐 이런 날이 오기를 조금 기대해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 좀 약하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오른다, 재차 상승을 한다, 저런 박스권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줍줍하라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장 분위기를 보고 대응,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하면서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나스닥은 이렇게 다 강했어요. 엔비디아 4%, AMD 5%, 뭐 테슬라는 보합이었네요. 나쁘지 않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괜찮았고, 메타버스, 메타죠. 메타가 2.48%또 상승을 했고, 인텔도 1.79% 상승, 나쁘지 않았다. 그쵸? 뉴욕 증시 AI 열풍의 상승 마감, 나스닥 사상 최고치, AI 열풍, 뭐 AI 반도체, AI 이런 테마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 미장이 이쪽에서 강했으면 우리나라도 내일 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업스테이지 애들이 AI 테마로 들어가죠. 그런 애들이랑 내일 반도체가 강할 수 있다. 이런 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왜냐? 우리나라는 미장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39,600엔 첫 돌파, 장중 최고치 경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쉬는 날 3월 1일 3일절에 이렇게 일본이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출 2월도 플러스 성장 유지, 반도체 66%가 올랐어요. 2차 전지는 18.7%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주력 품목 반도체 66% 증가, 자동차 마이너스 7.8%, 2차 전지 마이너스 18.7% 감소, 대중 수출 17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2위는 자동차인데요. 그쵸? 자동차가 2위고, 자동차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이따가 좋은 기사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내일 반도체가 좀 강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밸류업 실망감, 예탁금 등 대기 자금 늘어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사실 저 PBR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수목에는 기아 뭐 이런 애들이 괜찮았어요. 자동차랑 그 금융 이런 애들이 괜찮았는데, 애들이 너무 우량주라 그 거래대금은 많이 가져가는데 확실히 상승률은 조금 더디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티나게 밸류업 애들, 저 PBR 애들이 좋았다라고는 저는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테마주가 진짜 좀 마지막 주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밸류업 테마, 저 PBR 테마들 때문이겠죠. 그래서 거래대금을 그렇게 지금 많이 이제 뺏어간 만큼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왜냐면 밸류업에서 지금 실망감이 좀 나왔대요. 그래서 예탁금 등 대기자금이 늘었고, 그래도 지금 저는 우리 그 K증시에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대기자금 없었으면 뭐 이번 주에 얼마나 좀 핫했을지, 계속 올라갔으면은 엄청나게 핫했겠죠. 그래서 뭐 한 주간 1조 2천억 늘었고, 뭐 당연히 장이 어려웠으니까 저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순매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장이 좋아서 이런 대기 자금이 쭉쭉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좀비 기업 상패 절차 단축, 증시 밸류업 앞당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밸류업이 이번 그 주말 동안, 연휴 동안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이복현 금감 원장이 그 유튜브에 또 나가서 그
유튜브 그 무슨 채널이었죠? 거기서 뭐 토론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도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뭐 4시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막 메리트가 있다 뭐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저는 이제 기사로만 봤고. 근데 뭐 요런 게 있다고 하는데 크게 영향이 끼칠까 내일 증시? 저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업스테이지 그리고 AI 애들이 강했던 이유죠. 여행이라면서 저커버그 누구보다 숨가쁜 일정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뭐 장중에 저번 주에 제가 계속 기사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셋째 날 거부터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30분 정도 회동을 했는데요.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관련 삼성전자와 TSMC,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요것만 체크하면 됐죠. 그 전거는 우리가 그 전 영상, 그 수요일 영상이 있습니다. 목요일 영상이었나요? 그쪽에 있고. 저커버그 한국서 라마2 잘 나가나요? 업스테이지와 언어 모델 협력 강화 잘 나가나요? 잘 나가나요? 물음표가 아닌가? 의문형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컴퍼니 K랑 여기 얘가 상한가를 갔죠? 얘네 그 업스테이지 애들이 싸그리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컴퍼니 K, 스톤브릿지,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고 저는 컴퍼니 K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돌파 매매. 왜냐면 저게 장중에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원하게 먹었죠. 이렇게 7%가량 먹고 나왔는데 상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상 근처에서 다 매도를 했고 지금 뭐 저번 주는 상따를 해도 걔 만드는 애들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일단 다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갭은 어느 정도 뜨겠죠 내일. 근데 느낌이 갭 뜨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갭 뜨고 오전에만 조금 반짝하고 오후장이 좀 흐를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업스테이지 테마 애들이 사실 이 그 저커버그 오기 전부터 계속 언론사에 뉴스를 내면서 기대감을 그쵸? 한껏 끌어올렸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절정이었고 그 목요일이 절정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이날 하루만 강했거든요. 업스테이지 애들이. 그리고 이미 저커버그는 다시 뭐 인도 쪽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뉴스가 너무 늦게 나왔어요. 기대감이 하루짜리였어. 하루짜리. 내일부터는 재료 소멸도 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루짜리 좀 테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뭐 오전에는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후장에는 눈치를 보면서 눌림을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는 굉장히 좋았지만 그 일정이 뉴스 나온 그 일정 시기가 조금 아쉬웠다. 이 업스테이지 애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 장 보면 알겠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이 업스테이지와 언어 모델 협력을 강화를 했고 여기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 개발 내달 1일 사전 예약을 하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 업스테이지와 함께 인터넷 없이 사용 가능한 온 디바이스 AI 오피스를 공동 개발에 상용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랑 업스테이지랑 합쳐서 이제 저런 걸 만들었고 메타가 여기에 관심을 보여서 이 업스테이지 테마 폴라리스 오피스랑 그 업스테이지 테마 컴퍼니 K, 스톤브릿지 벤처스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상한가를 간 거죠. 또 업스테이지는 저커버그에게 올해 출시 예정인 라마3를 빨리 사용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다시 보여드리면 컴퍼니 K가 대장으로 올라갔고요. 또 스톤브릿지 벤처스죠. 벤처스 2등, 3등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얘도 업스테이지 관련주인데 얘는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근데 좀 너무 후순위고 폴라리스 그룹은 리노스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얘네는 업스테이지고 얘네는 폴라리스 그룹. 이스트소프트랑 한글과 컴퓨터는 그냥 AI여서 그냥 이렇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얘네들도 한때 폴라리스 오피스랑 같이 잘 나가던 그 AI 3대장 중 하나였죠.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간 거고 사실 이 5개만 보면 되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컴퍼니 K랑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만 볼 거예요. 회사 일 마치고 오세요. 메가스터디 의대 야간반 최초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 지금 주말 사이에도 계속 뉴스가 나왔고 이걸로 내일 메가 MD 혹은 아이비 기명 뭐 그 온라인 교육 애들이 조금 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경찰, 대한의사협회, 서울시 의사회 등 압수수색 복귀 시한 넘자마자 수사 본격화라고 해서 그 여기 전공의 의사협회 이런 데를 압박하는 모습, 긴장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의대 정원 사실 이거 정부랑 이렇게 싸우면 지금 둘이 완전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은 정부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 뜻대로 되겠죠. 의대 증원도 될 거고 그러면 저런 교육 테마가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일 이 의대 증원 테마, 교육 테마 내일 무조건 체크를 해봐야겠죠.
에코프로 한일 배터리 행사서 제조비 30% 절감 청사진 공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에코프로가 괜찮았어요. 목요일날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괜찮았죠. 이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 에코프로 머티는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하죠. 아니 코스피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에코프로 BM 그 저거였고 MSCI죠. MSCI 리밸런싱이 돼서 내일부터 편입이 되고 그 지금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에코프로 애들도 이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갭 뜨고 수요일날 갭 뜨고 나서 목요일날 이렇게 버텨줬어요. 저점을 버텨줘서 이런 고점만 넘어가면은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30만 원까지 이제 뭐 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도 뭐 거의 3천억 가량씩 많이 터졌네요.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인터 배터리를 이제 개최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번 주에도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 일정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하이브리드 통했다. 2월 미국 판매량 전년 대비 6%나 올랐대요. 그래서 현대차 혹은 기아 이런 애들이 금요일도 좋았지만 목요일도 좋았지만 내일도 강하게 갈 수 있다. 기아는 그 지금 이런 박스권을 돌파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기아가 좀 강했고 거래대금도 7천억 가까이 터졌었죠. 현대차도 나쁘지 않고 기아는 효자존이 여기였었습니다. 사실 이거 저 늘어나서 요 부분이었죠. 늘어져서 저는 이거 거의 뭐 본전 약수익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손절도 조금 했고 근데 결국은 기다렸으면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거 어떻게 기다려? 2주 넘게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그쵸?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도 단타를 하실지 단기 스윙을 하실지 정한다면 매매가 쉬워요. 하지만 이도 저도 아니다. 단타도 하고 싶고 단기 스윙도 하고 싶다. 내 포지션은 뭐 이렇게 하나로 정하지 않고 어중이 떠중이 마냥 이렇게 못 정한다면 여기서도 손실 나고 단타 종목에서도 손실 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정해야 돼요. 단타로 할지 단기 스윙으로 할지 스윙으로 할지 그쵸? 기아도 단기 스윙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었고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도 제가 단기 스윙 우리 그때 어디서 잡았었지? 7만원 여기였나요? 여기였나? 이렇게 그쵸? 결국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매매를 할지는 그 원칙 기준 이런 거를 무조건 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 내일도 강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내일 지켜봐야 됩니다. 내일 그 오전부터 볼 게 너무나도 많죠. 내일도 오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지금 좋은 것도 많고 연휴 동안 그래서 내일은 진짜 조금 오전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따가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 자, 한국도 미 수준으로 확 낮춰 소형 원전 규제 대목 뽑는다라고 해서 그 소형 SMR에 대한 기사인데 최근 뭐 움직인 거는 우진엔텍 있죠. 신규 상장주. 걔 보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세요. 근데 뭐 지금 원전 애들이 뭐 강하게 가고 있진 않죠. 이쪽 테마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한번 반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영화 그 파묘가 400만을 돌파를 했대요. 1000만 서울의 봄보다 3일 빨라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싶은데 애기 때문에 보질 못하겠네요.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파묘 관련주가 좀 올랐었죠. 뭐 쇼박스도 있었고, 그렇죠? 저는 뭐 안 할 거예요. 얘네 테마를 하진 않고 만약에 한다면 그냥 쇼박스 정도만 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봄 온다. 북미 수요 하이엔드 TV 전장 3중복 이렇게 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고 올해 디스플레이 업계도 봄이 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 북미 중심의 IT, OLED 수요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데다 하이엔드 TV, SDV 시장이 개화하고 있어서다라고 해서 OLED에 대한 약간 그 호재 기사인데 이걸로 이제 금요일 날 원익 IPS랑 그쵸? 얘랑 덕산 데코피아 얘가 이렇게 올랐어요. 덕산 데코피아는 얼마 전에는 그 전해액이었나요? 예, 이제 조금 전해액인가 전고체 얘가 저번 주에 한번 붙여주더니 이번에는 OLED. 근데 얘가 원래 OLED 그 테마였거든요. 근데 저번 주에는 살짝 그쪽 붙였다가 다시 이걸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덕산 데코피아랑 원익 IPS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멘 후티 반군 공격 받은 화물선 아덴만서 결국 침몰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내일 또 해운 애들이 강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됩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미 당국자 가자 휴전 협상 윤곽 하마스 서명만 남아. 그러니까 예멘 이쪽에서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좀 발생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제 좀 휴전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운 애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일지는 내일 좀 봐야 됩니다. 뭐 해운 애들은 흥하해운이랑 뭐 동방 이런 애들 보면 되겠죠. 물류 이런 애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뉴스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내일 그 일정을 보시면 요게 있어요. 미국 물리학회 3월 회의. 그러니까 여기서 오후 11시에 초전도체가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이게 장 끝나고 있기 때문에 초전도체 애들이 내일 뭐 전체적으로 그 재료 소멸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저게 진짜 근데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내일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중에 한번 반짝할 수 있죠. 아니면은 내일 만약에 초전도체를 믿는 단타쟁이들이 많다면 뭐 종배 물량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해요. 그쵸? 재료 까보는 거라서 너무 위험하고 우리 구독자들은 그런 매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하고 물론 뭐 이게 잘 나왔어. 그러면 진짜 점상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이제 한동안은 만약에 내일 이 오후 11시에 발표 한 10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좋게 나오면 한동안은 좀 살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내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손실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일정은 리노스 상호 변경이 있어서 폴라리스 AI로 내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업스테이지 테마에 리노스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데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어서 방산 테마 한 번씩 움직이는지. 방산 테마가 요즘 뭐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이 최근 뭐 움직인 게 없어서 굳이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산업부 한국과 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이런 게 이제 정부 일정이 있는데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는 돈이 어디로 움직였고 최근 강한 테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일정만 적어왔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국제기술 전시회 리프 개최를 하는데 네이버가 참가 예정이고 여기서 뭐 로봇 AI 테마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핵심 광물 국제 포럼이 있습니다. 히토류 및 리튬 테마가 이쪽에서 언급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는 이 탄산 리튬이 지금 그 12일째 중국에서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대요. 12일이 아니고 12월 이후 이제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튬 애들이 최근에 계속 강했죠. 테마로는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 우리는 미래 나노텍만 보면 됩니다. 그쵸? 리튬 포어스랑 하이드로 리튬은 약간 일봉도 그렇고 세력이 너무 양아치예요. 그쵸? 일봉만 봐도 알 수 있고 미래 나노텍이 저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리튬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튬 포어스는 자 이게 있었죠. 또 추가 상장을 합니다. 주가 좀 오르니까 내일 12전환 물량이 또 나오고 이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좀 띄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일정은 산업부, 인도 외교장관과 포괄적 경제 협력 확대 방안 논의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팀 대여 지원. 그리고 반도체 협회장과 미국 협력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해요. 반도체도 지금 정부 일정이 많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2024년 전기차 충전 시설 지원 사업 3월 6일부터 본격 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 테마가 조금 움직일 수도 있다. 전기차 충전 테마가 최근 움직이질 않아서 뭐가 움직일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저걸로 뭐 디스플레이텍이랑 아모센스 뭐 이런 애들이 강했었죠. 얘네랑 또 뭐가 있었지? 그 휴맥스 홀딩스랑 휴맥스 이런 애들 전기차 충전이죠. 근데 뭐 지금 일봉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굳이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정은 있대요. 그래서 화요일 일정까지만 우린 보면 되겠죠. 주간 일정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최근 뉴스들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내일은 저 이거 효자 종목을 뽑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진짜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뉴스도 너무 많고 우리가 저번 주에는 우리나라 장세가 미장을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게 지속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은 3월 또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해서 오전에는 좀 지켜볼 것 같은데 시가가 무서우신 분들은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되고 일단 저는 내일 시가에는 업스테이지를 무조건 보긴 할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전에는 강할 것 같은데 오후장에는 좀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눌림 잡는 거는 좀 무서워 보이고요. 오전에는 좀 뭐 갭이 어느 정도 별로 안 떴다 라고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대장인 컴퍼니 K가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얘네 둘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리노스는 이거 여기서 2등이죠. 폴라리스 그룹 중엔 2등이고 대장들 각각 그 업스테이지의 대장 컴퍼니 K,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애들 볼 건데 자 한번 차트를 보면 컴퍼니 K가 상한가 가고 저번에도 다음날 오전에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나 봐요. 윗꼬리가 길죠? 이러면 먹을 구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쵸? 얘는 기준봉을 세우고 다음날 항상 괜찮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기준봉 세우고 다음날 오전에 괜찮을지 한번 갭이 많이 안 뜬다면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봐야 되고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는 얘네 둘 거의 저는 컴퍼니 K만 보겠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기준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내일 뭐 이런 전고점까지 또 갈 수 있겠죠. 그럼 또 이제 신고가까지 가는 건데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컴퍼니 K가 뭐 내일도 강하고 상한가를 간다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저런 데까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오전에 볼 거고, 반도체 애들이 내일 좀 오전부터 갭이 많이 뜨고 간다면, 근데 이제 반도체 특징 뭐예요? 반도체 특, K 반도체 특. 갭 뜨면 어떻게 돼요? 누르죠? 갭 뜨면 눌렀다가요. 그러니까 굳이 오전부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을 일단 저는 지켜볼 건데, 반도체를 내일 매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내일 무조건 장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시가에 들어가기보다는 갭이 좀 만약에 좀 뜬다라고 하면은 밑에서 잡으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제 뭐 갭이 안 떴다고 해서 시가에 바로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갭 뜨건 안 뜨던 이제 좀 지켜보다가 반도체는 매매할 예정이에요. 내일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업스테이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애들 오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신규 상장은요 저는 거의 내일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적어놨어. 왜냐, 목요일날 강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내일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또 수급 분산이 오전부터 엄청 심해야 돼. 반도체도 갭 뜨고 2차 전지도 갭 뜨고 AI도 갭 뜨고, 그쵸? 그러면 신규 상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급 분산이 심해서 반도체 막 갭 떠서 내려오고 2차 전지도 갭 떠서 약하고 AI 뭐 업스테이지 이런 애들도 갭이 너무 많이 떠. 그래서 약간 좀 흐른다. 그러면 얘네가 강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움직임이 다 안 나오고 얘도 뭐 오전부터 강하고 2차 전지도 강하고 AI도 강해. 그러면 굳이 얘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얘는 신규 상장은 내일 수급 분산이 심하거나 오전에 혹시 지수가 안 좋거나 할 때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어려워요. 내일 오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시나리오 세우기가 다른 날에 비해 저는 시간 오늘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은 그럴 때만 볼 예정이에요. 당연히 대장, SP소프트랑 APR 이렇게 볼 거고, SP소프트는 진짜 강해요. 얘는 메타에 대한 저게 있었죠? MS에 대한 생성형 AI 뭐 이런 거, MS 쪽. 그래서 그런지 얘도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 재료도 괜찮고, 일봉도 뭐 나쁘지 않고 5일선 뚫고 올라왔는데 얘 볼 거고, APR이 지금 좀 많이 눌렸는데, 많이 눌리고 목요일날 지지가 나왔어요. 30만원 이런 데서.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30만원 버텨주고 한번 좀 반등이 하는지. 근데 얘는 저는 재료는 좀 약하다고 봐요. 미용기기? 잘 모르겠어. APR은 매매 안 할 것 같고, 제가 본다면 신규 상장 쪽에서는 SP소프트랑 코셈 정도. 코셈은 저는 이제 종배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예, 종배를 했는데, 자, 얘 거의 시간에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이거 제가 효자방에도 말씀드렸었고, 코셈 종배한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거 거의 다 매도했어요. 계속 올라갈 때 거의 다 매도했고, 마지막 타임에 좀 많이 줄었죠. 이때는 전 이제 비중 얼마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남은 거 처리할 거고, 만약에 봐도 SP소프트랑 코셈 정도 내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이 진짜 볼 게 많은데, 일단 제가 제일 좋아 보이는 효자 종목은 여기다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효자방에만 알려드릴 거고, 그래도 괜찮은 애들, 초전도체, 리튬, 의대정원, 가상화폐 이런 애들.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시세를 많이 줬을 때 그때만 할 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이랑 가격이 비슷하고, 비트코인 한번 봐야지. 이거 한번 시세를 체크해 볼게요. 좀 많이 슈팅이 한번 나왔네요. 그쵸? 나왔고 지금 다시 반등하려고 그러네. 일봉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그쵸? 여기 보시면. 뭐 이런데 신고가 가거나 하면은 비트코인도 봐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코인은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신고가 가거나 그러면 볼 겁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아까 메가MD, 메가스터디 그런 거 보여드렸죠. 의대정원도 내일 갭 어느 정도 뜨는지 체크할 거고, 매매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이것도. 그러니까 다 내일은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눈치 볼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는 관심 종목을 여러 개를 해놓고 9시 땡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땡 하고 나서 좀 몇 분 지켜볼 겁니다. 몇 분 지켜보다가 이쪽 테마에 돈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네? 그러면 그 테마에서 할 예정이에요. 근데 9시에 땡 하고 할 만한 거는 업스테이지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도 갭이 많이 뜬다면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내일 시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또 우량주 장세가 우리나라는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일은 시가를 할 필요가 없다. 그쵸? 그래서 내일 좀 보고 매매를 해도 된다. 그래서 의대 정원도 좀 내일 시가 갭 어느 정도 뜨는지 보고 할 거고, 자, 리튬은 뭐 저는 아까 미래 나노텍만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걔는 눌림을 볼 예정이고, 그리고 초전도체 역시도 내일 장중에 한번 반짝일 수 있으니 우리가 봐야겠죠. 저는 매매 안 할 것 같아요. 얘는. 리튬은 할 것 같은데 초전도체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오전부터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한번 그냥 돌파 매매 해볼 것 같아요. 초전도체는 저는 신성 델타 테크만 보려고 합니다.
얘만 볼 거예요. 얘만. 뭐 내일 21선에서 시작하지 않나? 21선이 12만 원이네요. 내일 얘가 12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와주면 그럼 보면 되겠네. 그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아, 내일 진짜 많다. 진짜 뭐 어떤 게 갈지 진짜 내일은 감이 안 와요. 그냥 미장을 보면은 반도체가 강할 것 같거든요. 반도체랑 AI.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PBR 그 테마가 껴있기 때문에 애매해. 그쵸.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중에서는 저는 QRT가 제일 좋아 보이고 테마주로 매매하기에는 QRT가 좋아 보이고.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첫 눌림 나오면은 해보면 되겠죠. QRT는 이렇게. 내일은 그래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가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장 중에 하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왜냐? 그럼 내일 돈이 들어오는 테마만 우리가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월달은 조금 2월달 마지막 장과 다르게 좀 지수가 혹은 테마주가 좀 많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겠죠. 내일은 이렇게 볼 예정이다. 자, 2월 한 달도 다들 고생하셨고 우리 3월 달에도 또 이제 봄이 오잖아요. 우리 계좌에도 다들 여러분들 봄이 와서 다 빨간색으로 빨간색 꽃이 이렇게 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